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네, 4월 4일 금요일에 탄핵 선고가 있다고 기일이 탄핵 잡혔어요. 심판 선고가 있는 거죠. 네, 헌재가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 기자단에 공지를 했거든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네. 2024 헌나, 이거 사건 번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 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됩니다. 라고 공지가 됐고요. 예. 저도 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보도국 사무실에서 이 공지를 봤는데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왜요? 드디어 이제 판단이 나왔구나. 탄식이라기보다는 아유 이제 됐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예. 선고일은 일단 잡혔고 결과를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제 뭐 평결까지 마쳤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고 결정문 초안까지는 이제 마련이 됐을 텐데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흘러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네. 다만 한 가지 많이들 우려했었던 5대3 대드락 그 상황일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분석이 될까요? 만약에 5대3이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변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기보다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까지는 기다려야 이제 합리적일 텐데 최소한 4월 18일까지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네, 결정의 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예. 지금은 이제 퇴임 2주 전 발표이기 때문에 예. 5대3 가능성은 일단 배제하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 남은 경우의 수는 8대0, 7대1, 6대2로 인용이 되거나 예. 아니면 4대4로 기각 혹은 각하가 된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수십 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한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이 지금 사태를 보고 기각 혹은 각하를 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거짓말 같은 것들을 믿는다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고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용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판관 한두 명 정도가 굳이 좀 소수 의견을 남기느냐 아니면 전원일치로 가느냐 정도의 이슈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자,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제 물밑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네. 대체로 민주당은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좀 차분한 모습을 보였어요. 민주당은 사실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가 어제 많이 읽혔고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 국면에서 계속 차분했거든요. 오히려 좀 민주당 왜 저래 이러면서 좀 기다려왔고 어제도 쌍권, 이제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좀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 예. 선고기일이 4월 4일이니까 4대4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우스갯소리, 농담 섞인 소리를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의원들 네, 같이 예. 있는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막 결연하게 막 싸우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치권에 정말 정보가 없구나. 민주당 특히. 어허. 선고기일이 통지되기 직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했거든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경고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어제 원래 본회의 열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통지가 되고 나서 입장이 바로 바뀌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당장 요 문제는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리고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저희가 중대결심이라고 했지 언제 탄핵이라고 했냐라고 약간 톤이 달라진 모습을 바로 어제 하루 동안 노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뭐 그 중대결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아니면 중대결심 하겠다라고 했던 것의 최종 목표는 빨리 선고를 해라였으니까 그렇죠. 어제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중대결심은 사실은 이제 무산이 된 거로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아직 그 카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단은 좀 이제 속도 조절해 가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사실 4월 18일을 넘기는 거 아니야라는 설이 주말 지나면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선고일이 4월 4일로 공지가 됐습니다. 아니 어제 이 시간만 해도 계속 예. 4월 18일 되면은 넘어가면 국가 대드락이다 이런 예. 얘기 막 한칼 토론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모두가 몰랐다라는 거고 네.
이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전 사례를 보면은 오후 한 5시 넘어서 이 기일을 지정했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금요일 날 합니다. 뭐 목요일 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오후 늦게 나왔었어요. 예, 이틀 전 뭐 사흘 전에 오후 네. 5시.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기자들이나 이제 다 촉각을 곤두세운 게 항상 그 시간대였어요. 근데 10시 한 반 정도에 어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이게 이제 헌재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 지금 뭐 나라가 난리였잖아요. 지금 뭐 줄탄핵을 하겠다. 뭐 네. 한덕수 총리가 지금 임명하는 거가 추가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를 뭐 할 수 있다. 뭐 그 여권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압박을 받은 거는 분명해 보이고 이게 지금 언론 보도 어저께 나왔던 거 중에 굉장히 유의미했게 봤던 게 평결이 끝났다라는 보도가 YTN이 처음에 보도를 하고 대다수의 언론들이 다 보도를 했어요. 자, 이거는 어쨌든 헌재 쪽에서 사실상 확인을 해준 비공식적이지만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그렇게 많은 데들이 했다라는 거는 평결이 끝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결론까지 다 냈다라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결론에다 방향을 정해놨다. 뭐 왈가왈부하지 마라. 거의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뭐 이제 각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 이거 기각 각하다.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선고일은 지정을 했는데 이견은 아직 좁혀지지 않았고 그 이견이 그대로 가니까 이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시는 보수 측의 사람들도 있고 예. 합의가 안 됐는데 특히 이거 지금 이런 이견이 있는 채로 선고일을 어떻게 지정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8대0 만장일치 전원일치 인용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엇갈린 해석이긴 한데 김광현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중론은 어쨌든 합의를 좀 더 봤을 가능성이 높다. 뭐 요쪽이 좀 더 중론인 것 같아요. 물론 평결의 마지막에 형식적인 도장 찍는 거는 당일날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결론은 어쨌든 났다는 걸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결정은 났고 그게 뭐 며칠 사이에 뒤집히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다만 형식적인 도장 찍는 평결 절차는 그날 당일 아침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예. 어쨌든 결론 났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그 헌재 같은 경우는 보안 유지를 위해서 모든 창문에 지금 커튼을 내리고 모든 직원들은 다 밖에 못 나가요 지금. 아 그래요? 출근하면은 다 안에서 도시락 먹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또 뭔가 정보가 셀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신변의 위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철통 보안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일단은 뭐 쌍탄핵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 보류 야권에서 보류한다고 나왔고 여권에서도 재판관 후임 논의를 중단한다고 나와서 일단 쿨다운이 된 예. 이런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쟁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 각하 이제 이게 사실은 3명이 각하를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5대3이 되더라도 기각이 되거든요. 그 결론은. 각하가 4명 이상이 되면은 결정을 각하 이렇게 내리는 거고 그 아래면은 다 기각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전체 결론이 각하는 아니더라도 일부 재판관들 예. 3명이 각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수 진영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란죄 철회 여부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증언들이 좀 오락가락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증언들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그리고 뭐 이제 또 윤석열 측에서 상당히 주장을 하는 게 검찰 조서를 탄핵 증거로 쓰는 거 이게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당사자가 진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재판정에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증언을 한 사람들 그 사령관들의 어떤 검찰 조서를 지금 채택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뒤집히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 없다. 뭐 각하 주장을 하는데 각하 주장보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게 각하가 되기보다는 개별 의견으로 그런 것들이 쓰여질 가능성. 쓰여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뭐 하여튼 어제 4월 4일 11시라는 발표가 난 다음에 별의별 재밌는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4+4 8대0 만장일치란 얘기다. 인용이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4대4 각하란 얘기다. 또 이렇게 아전인수식 해석이 막 돌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법무부 감찰관을 지낸 뉴욕 감찰관을 모셔서 이분이 또 그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관하고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스타일을 잘하는 분이거든요. 이분 통해서 4월 4일 11시를 좀 예상해보고 이모저모 궁금증들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헌재 앞 진공화. 그러니까 헌재 앞을 아예 싹 다 비워서 이 좀 안전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계속 공지를 그렇게 했었죠. 진공 상태로 헌재 주변 100m 이내를 만들겠다라고 공지를 했었고 이틀 앞으로 지금 선고가 다가왔기 때문에 긴장감이 이미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네 분이 사망한 일이 있었기 예. 때문에 그 혼란 사이에서 경찰 기대마 경찰 그 전경버스를 탈취해서 막 달려가다가 위에 그 스피커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수만 명 규모의 집회가 곳곳에서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호하게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경찰이 예. 이미 어제 낮부터 이 진공화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안국역 일부는 폐쇄됐다면서요, 지하철역. 출구 일부가 폐쇄가 됐어요. 예. 정오부터 어제 1번에서 4번 출구가 폐쇄되고 5, 6번 출구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선고일 때까지 이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출구 운영은 상황에 따라 좀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서울교통공사에서 밝히고 있고 예, 예. 경찰도 어제 차량 통제, 차벽 설치 뭐 이미 다 하나씩 진행을 했고요. 네. 천막 농성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모습을 뭐 저희 기자들이 가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천막을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국역 5번 출구 쪽으로 지금 헌재 앞에 있었는데 5번 출구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다만 뭐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단식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난 못 나간다, 자리 지키겠다 이렇게 좀 앉아 있었고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에서도 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진 이제 좀 피해 달라라고 경찰이 요청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은 강제 해산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일 4월 4일 금요일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4월 3일부터 경찰이 을호 비상을 선포해서 네네. 전 부서 비상근무 체제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선고 당일에는 가포 비상 이게 전국 경찰청 최고 경비 단계거든요. 뭐 네. 전쟁 이런 게 아닌 이상 가포 비상을 발령해서 가용 경찰력을 100% 투입. 즉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 명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해요. 그리고 운영배 권한대행 그리고 재판관 전원에 대한 근접 경호가 강화되고 네. 경찰 특공대 형사들이 헌재 안팎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 주변에 학교들 없어요? 등교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학교 뭐 제동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많이 있거든요. 네. 임시 휴교 결정을 했습니다. 주변 학교들만. 네, 11개 학교가 임시 휴교가 됐고 전날 그러니까 2일, 3일이죠. 오늘과 내일에도 네. 학교별로 단축 수업, 임시 휴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와는 탄핵 심판 선고 후의 상황들을 좀 전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완전 시나리오가 갈리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될 경우에는 헌법 68조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문을 읽는 그 순간, 소장이 주문 읽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면서요. 그래서 보니까 아예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7시 25분 59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문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아예 시간까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예전에 대통령 탄핵 선고 보면 한 20분에서 25분 걸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11시 21분에 그렇지. 뭐 복귀를 뭐 파면을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적어놔요. 그러니까 시간까지 분까지 적어놓습니다. 미리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예. 보면서 이렇게 예, 시계 예. 보면서. 예.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파면이 될 경우에는 이제 바로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는데 선관위에 따르면은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 그러니까 5월 24일부터 6월 3일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권한대행이 날짜를 지정하는 거예요. 네, 60일 이내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열흘의 유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일부터 60일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다. 예.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근데 관례적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60일을 꽉 채웠어요. 왜냐하면 60일도 사실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럼요. 뭐 반년 사실상 막 1년 전부터 대선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은 6월 3일이 선거일로 확정되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일에서 11일.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0일에서 6월 2일까지. 제외 투표 기간은 5월 20일에서 25일, 사전 투표 기간은 5월 29일에서 30일. 그래서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와, 각 당이
자기 당의 최종 후보를 5월 11일까지 등록해야 돼요. 예. 경선이 그럼 엄청 짧은 거네요. 와. 국민의힘은 특히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애도 기간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이가 약간 쿨다운 기간 한 일주일 정도 갖겠다라는 지금 방침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파면 선고 시에. 파면 선고 시에. 예. 그러면 이제 경선할 시간도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데 아마 바로 당대표직을 사퇴를 할 겁니다. 그 당규상으로 봤을 때 며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사퇴를 해야 되는 거의 50일 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선거 전에 해야 되니까 예. 바로 사퇴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난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후보가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지자체장도 우리가 지금 잘 주목하지 않는 지자체장도 다 지금 대선 준비 중이에요? 예,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등등 웬만한 분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뭐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예. 만에 하나 이제 기각에 대해서 복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로 봤을 때는 그때 최후 변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약속을 안 지킨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대외 문제 특히 이제 트럼프하고의 통상 뭐 이런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4월 3일에 오전 5시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전날 또 발표를 하면은 또 엄청 그러니까 아마 2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이를테면 민감 국가 지정 문제 뭐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굉장히 네.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개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야당하고 대화가 될 것이냐. 야당에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불복종 운동 펼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시계 제로가 될 것 같아요. 자, 예. 뭐 4월 4일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11시면은 결론이 나오니까요. 그때까지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미 결정은 났다니까요. 기다려 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상법 개정안 거부. 예, 한덕수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결국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네, 국회가 처리한 상법 개정안 권한대행이 거부를 했고요. 이유는 법률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자. 뭐 이렇게 밝혔어요. 예, 어떤 부분이 좀 더 문제를 삼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의 골자가 많이 아시겠지만 상법 제 382조의 3,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회사 이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사들은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뭔가를 결정해라. 안 그러면 사실 배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회사에 손해 끼치면 안 된다 이건데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죠? 이걸 회사 플러스 주주로 바꾸자는 거예요.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 한 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더라도 그 사람도 소중히 생각해라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주주한테도 충실해라라는 거고 기존에 이제 회사라고 하면 법인을 말하는 건데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배주주의 이익만 대변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기업 총수. 그렇죠. 예. 네. 그러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주주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 구조를 좀 개선하자라는 취지. 그렇게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좀 해서 좀 줄이자라는 취지로 이번 법안이 발의가 됐던 건데 거부가 됐고요. 재계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네. 주주들의 의사를 어떻게 매번 다 모으냐. 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다 모으냐? 경영 결정할 때마다. 특히나 뭐 적재적 M&A나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분할 합병 이런 이슈 어떤 소송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CEO가 장기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되게 어렵다. 근시안적인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해왔었고 그 얘기를 어제 한덕수 총리도 똑같이 이제 거부권을 쓰면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예. 다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입장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1월에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상법 개정안 추진하겠다고 밝혔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정부에다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었고 최상목 부총리가 그때 관련해서 공청회 열겠다라고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선회가 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주 명확하게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부 여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상법 말고 대신에 자본시장법에 일반주주 보호 조항을 추가해서
상법은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2,600여 개 상장 회사에만 적용을 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한 상태고 민주당은 그래 자본시장법 그것도 같이 들여다보자. 그러나 상법 개정안은 별개다. 만약에 이거 재의결 안 되면 재추진할 거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부에 인터뷰를 마련했는데 제가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누구를 만날 거냐?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을 만날 겁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나는 찬성이요. 만약 한덕수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쓰신다면 나는 직을 걸고 반대하겠소라는 말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썼잖아요. 그럼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잠시 후에 직접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